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우 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MMTH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MMTH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현지 몽키아라 저희 사무실에서 고객분들 대상으로 상담할 때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영상에서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거주하시면서 자녀를 국제학교에 가디언 비자로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MMTH로 많이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디언 비자에서 MMTH로 변경하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 계신데 자녀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MMTH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MMTH 비자는 그냥 비자를 신청받는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국제학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장기 거주 플랜, 부동산 구매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같이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MMTH 관련된 신청하는 방법, 신청 절차, 그리고 신청 비용, 그리고 어떤 점들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지, 현재 MMTH 비자 신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TH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MTH 카테고리는 크게 실버, 골드, 플래티넘, 그리고 SEG라고 하는 카테고리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실버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정 예치금 금액 때문입니다. 실버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고정 예치금, 픽스 디파짓이 US 달러로 15만 불이거든요. 하나로 약 2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골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고정 예치금이 USD로 5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로 약 7억이죠. 그리고 심지어 플래티넘 카테고리로 가게 되면 고정 예치금 자체가 1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물론 골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비자가 15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20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실버 카테고리도 5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년 단위의 갱신이 크게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15만 달러만 예치하면 되는 실버 카테고리를 대부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실버 카테고리는 최소 6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경우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골드 카테고리로 마찬가지로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2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해야 되는데요. 플래티넘 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플래티넘 카테고리는 실버와 골드와는 다르게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소득, 즉 취업 활동을 하거나 내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하는 목적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플래티넘 비자를 고려하셔도 되는데요.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비자는 MMTH 비자가 아니라 PVIP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PVIP 비자는 부동산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MMTH와는 다른 종류의 비자고요. 말레이시아로 진출하고자 하시는 사업가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 PVIP 비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로 돌아오면 실버, 골드, 플래티넘 모두 의무 체류 기간이 있는데요. 주 신청자의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신청하는 가족의 누적 말레이시아 체류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2명과 자녀 1명이 MMTH 비자를 취득한 상태라면 어머님하고 자녀분이 연간 90일 이상 말레이시아에서 체류를 하고 계셨으면 아버님은 굳이 말레이시아에서 체류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떤 조합이든지 간에 누적 체류 일수가 90일 이상만 되면 되는 건데요. 주 신청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의무 체류 기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장점이죠. SEG, 그러니까 스페셜 이코노믹 존 관련된 카테고리는 사실상 부동산을 조호바루의 포레스트 시티 안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해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비자가 필요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고객은 실버 카테고리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버 카테고리 기준으로 비용과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카테고리 기준 비용 상세 구조표인데요.
비자 발급 수수료는 4만 링깃입니다. 이 비자 발급 수수료 4만 링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고시한 금액입니다. 이 4만 링깃 안에는 에이전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 신청자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이 4만 링깃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링깃 안에는 주 신청자의 프로세싱비 5천 링깃, 그리고 주 신청자의 비자 발급비 2,650 링깃, 이거는 5년짜리 비자이기 때문에 패스피라고 하는 비자 발급비 5년치인 2,650 링깃이 포함되어 있고요. 주 신청자의 퍼스널 본드 1,000 링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퍼스널 본드는 국가마다 다른데요. 한국 기준으로는 1,000 링깃입니다. 비자 발급 수수료 4만 링깃에는 에이전시 수수료와 주 신청자의 비용 약 8,650 링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MM2H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부부나 가족 단위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주 신청자 한 명과 동반 가족들이 추가로 붙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반 가족은 추가 실비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반 가족의 경우에는 인당 추가 비용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별도 추가 납부 비용을 같이 보면요. MM2H를 신청하는 데 드는 일회성 비용인 참가비 1,000링깃이 있고요. 그리고 동반 가족의 프로세싱비 인당 2,500 링깃, 그리고 동반 가족의 비자 발급비 패스피라고 하는 비용이 인당 2,650 링깃, 그리고 의료보험료, 건강검진비가 드는데요. 의료보험료는 인당 약 1,500 링깃, 건강검진비는 인당 150 링깃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 주 신청자의 의료보험비 1년치와 건강검진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계산하실 때 주 신청자의 의료보험료와 건강검진비는 제외하고 동반가족의 의료보험비와 건강검진비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의료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이 MM2H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필수로 첨부돼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저렴한 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MM2H 신청에 문제가 없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료보험은 별도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 신청자의 비용과 동반가족 비용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3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비자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3인 가족의 MM2H 비자 신청 비용 예시인데요. 3인 가족의 비자 신청 비용은 총 54,600 링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적이라든지 의료보험 가입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한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3인 가족인 경우에는 MM2H 신청 비용이 약 54,600 링깃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4인 가족인 경우 총 MM2H 신청 비용이 약 61,400 링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부 내용들은 이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MM2H 신청 절차와 전체 소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넥트인 아시아에서는 총 4단계로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상담과 계약입니다. 사실 MM2H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시더라도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별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MM2H 신청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들이 바로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고객들마다 자금의 운용 상황이라든지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타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와 MM2H 비자 발급 대행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고시한 4만 링깃을 기준으로 계약금 2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나머지 80%는 실제 접수가 다 진행이 되고 최종 MM2H 어프로블 레터가 나오면 80%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담당 비자 컨설턴트가 고객분들께 준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같이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순히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끔 고객님의 자산 증빙이라든지 월소득 증명분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분위기 자체는
MMTH 신청자의 월 소득을 좀 중요하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MMTH는 현지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러니까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는 비자이다 보니까 지금 신청자의 자산이라든지 월 고정 소득이 있는지를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좀 까다롭게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산 소득 증명, 월 소득 증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안내를 해서 같이 완벽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심사하는 과정에 다시 추가로 보완 요청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또 한 달 이상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MMTH를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은 바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데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커넥트인 아시아는 마이 PR 프로그램과 같이 사전 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담당 컨설턴트가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한 후에 저희 자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된 문서를 하나하나 전문 인력들이 붙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스탠다드에 맞는 서류가 다 구비가 되어야만 저희 사내 사전 심사 시스템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 OSC라고 하는 MMTH 정보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대행해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공식 접수가 되면 접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접수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약 90일,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요. 한 3개월 정도가 지나서 조건부 승인서라 불리우는 어프로블 레터 발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3단계에서는 어프로블 레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저희가 진행하는 게 현지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오픈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더라도 어프로블 레터가 나오면 현지 은행의 가오픈을 저희가 도와드리게 되고요. 현지 은행의 본인 명의의 계좌가 오픈돼 있어야 한국에서 픽스드 고정 예치금을 송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계좌가 빠르게 오픈이 되어야 시간을 더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후에는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가오픈을 했던 은행에 같이 가서 실제 본인 인증을 하시고 그리고 고정 예치금을 위한 계좌 말고 실제로 사용하실 계좌도 이때 같이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프로블 레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비자 발급 수수료의 잔금 8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단계에서 진행할 내용들은 전부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은행에서 발급받은 고정 예치금 잔고 증명서와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서 이 서류들을 다 취합해서 정부에 최종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정 시간 안에 최종 MMTH 비자 스티커가 발부가 돼서 여권에 부착하면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MMTH를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실제로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한 달, 그리고 서류 접수 시점으로부터 약 3달, 어프로블 레터가 나오면 3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서 진행하시는 것, 이렇게 총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MMTH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고객분들이 MMTH 한 2달이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앞뒤로 시간들이 더 붙기도 하거니와 최근에는 심사에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총 기간을 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MMTH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인데요. 실제 계약을 하고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온라인에서 뛸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떻게 떼야 되는지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실제로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소득 증빙된 관련 자료들을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는지 저희가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이 말레이시아를 가지 않고도 그러면 MMTH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디언 비자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오셔서 학교에 여권을 제출을 하면서 신청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MMTH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모든 서류는 스캔본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면서도 모든 서류를 스캔본으로 준비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원본도 필요합니다. 이 원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DHL 등으로 받아서 추후 정부에 오리지널본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신청과 접수는 다 한국에서 원격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다만 어프로블 레터가 나온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말레이시아 입국하셔서
아까 설명드린 3단계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들을 현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주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저희가 상담을 하는 내용이에요. 주신청자를 누구로 하면 좋은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에이전시에서는 아버님을 주신청자로 하고 어머님과 자녀를 동반가족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지만 저희는 조금 더 여러 상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향후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봅니다. 그 이유가 사실 저희가 현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버님들이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일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뭐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딱히 일을 하진 않을 겁니다. 저를 주신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의 기회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배우자분을 주신청자로 하시고 아버님을 동반가족으로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향후에 아버님이 현지에서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면 아버님은 동반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님만 비자를 취소하시고 다른 취업비자나 PVIP 비자 같은 거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아버님이 주신청자로 되어 있으면 아버님의 비자를 바꾸는 순간 동반가족도 다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동반가족은 빠질 수 있지만 주신청자는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아버님이 추후에 취업이라든지 소득 활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배우자분인 어머님을 주신청자로 하시고 아버님을 동반가족으로 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와이프는 별도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소득이 없는데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고객이 있는데요, 아내분을 주신청자로 하실 경우에 동반가족인 남편분의 소득을 같이 합산해서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일 체류 조건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MMTH를 신청할 때 주신청자가 50세 이상이면 아예 체류 일수의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주신청자의 나이가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가족 합산으로 누적 90일 이상을 말레이시아에서 체류를 해야 합니다. 어머님과 자녀분이 현지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시면 아버님은 말레이시아 입국 안 하셔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족 합산 누적으로 90일 이상만 체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이 전체가 신청했을 때 아버님은 조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고 어머님과 자녀분이 이 90일 이상을 채우는 경우로 대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MMTH 비자의 고정 예치금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버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15만 불, 미화 15만 불을 고정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는데 MMTH 비자를 발급받은 기준으로 1년 후부터는 이 15만 불의 50%인 7.5만 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라든지 자녀의 국제학교 학비, 의료, 관광 이런 데 쓰인 영수증을 증빙하면 50%를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고객분들이 MMTH 비자 발급받고 1년 안에 부동산을 구매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동산 구매 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50%인 7.5만 불을 인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50%의 고정 예치금은 최종 MMTH를 종료하고 나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MMTH 비자 종료 신청을 하게 되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MMTH가 종료되었다는 터미네이션 레터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이 터미네이션 레터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고정 예치금 나머지 50%인 7.5만 불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MMTH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남은 50%의 고정 예치금은 인출할 수가 없다는 점, 이 점은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버 카테고리인 경우 5년 단위로 비자 갱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자 갱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갱신하는 시점에 고정 예치금 50%가 남아있다는 은행 잔고 증명서와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 갱신이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꼭 확인해야 될 점은 여권의 만료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5년 단위로 갱신이 되다 보니까 여권 만료일이 5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비자도 그 여권 만료일에 맞추어 나오기 때문에 5년 이하로 여권 만료가 남아있으신 고객분들은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시고 비자를 갱신하셔야 다시 5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MMTH 비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부동산 구매 기준은 쿠알라룸푸르에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셨을 때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100만 링깃 이상으로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쿠알라룸푸르의 부동산은 100만 링깃 이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실거주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거주 부동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살 곳, 내가 한인 인프라가 많은 몬키아라에 살 것인지 아니면 국제학교 근처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거 지역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녀의 국제학교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주 요건들을 비교하고 검토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 맞는 부동산 구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관련된 상담을 쭉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은행 대출입니다. 외국인에게도 은행 대출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퓨어 포리너라고 하는 MMTH 비자도 없고 여기 취업 비자도 없는 순수하게 외국인으로서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도 대출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퓨어 포리너로서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머물고 있는 국가, 대부분 한국에 계시니까 한국에서의 월소득 그리고 나의 자산 이런 것들을 정확히 서류로 증빙을 하게 되면 이 서류 검토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MMTH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MMTH 비자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픽스 디파짓, 고정이체금을 15만 불 넣게 되어 있고 쿠알라룸푸르 기준으로는 100만 불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 조건으로 돼 있다 보니까 MMTH를 취득한 고객인 경우에는 이미 정부에서 한번 검증을 거친 고객으로 인지를 하고요. 이미 고정 예치금도 예치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의 월소득 혹은 자산 증명을 다 이미 한번 검증을 거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만 잘 준비해서 내면 MMTH 비자 취득자 대상으로는 훨씬 더 용이하게 은행 대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MMTH 비자를 갖고 있다고 무조건 은행 대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퓨어 포리너, 순수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50% 이상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MMTH 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은 기본 50%에서 70% 이상도 나오는 케이스들을 봤거든요. 보통 이율이 한 3.5에서 3.8%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주요 은행의 대출 담당자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브로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소속되어 있는 대출 담당자를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게 되고요.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MTH 비자 취득하시면 부동산 구매 상담뿐만이 아니라 은행 대출 연계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상담하고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마다 우리는 실거주용 부동산을 선택할 거예요. 혹은 저희는 투자용 부동산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들이 많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제학교 근처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좀 넓은 평형대 콘도를 고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KLCC라고 불리우는 시내 중심가의 핵심 지역의 소형 평수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실거주용 투자는 우리 가족의 안정성을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투자용은 투자 수익률과 향후의 황금성, 내가 팔고자 할 때 쉽게 팔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희가 그 목적에 맞는 지역과 콘도를 추천드리고 같이 방문해서 실제로 주위 환경까지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기존 콘도를 매수하시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현재 분양이 시작된 한 4, 5년 후 완공이 예상되는 신축 분양 콘도를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매물을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다만 그만큼의 현금이 즉시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은행 대출도 알아보겠지만 최소 50% 이상 정도는 현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한 고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현금 보유량이 좀 적어서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신축콘도 분양을 추천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신축콘도는 약 4년, 5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5년간 건설 공정에 따라서
분양 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목돈이 있지 않더라도 이 분할 납부하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MMTH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영상 하나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MTH 비자를 신청하는 건 단순히 비자 하나를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말레이시아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의 국제 학교, 그리고 부동산 구매, 그리고 향후 비자의 갱신과 종료 절차까지 길게 보면 10년, 2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첫 단계인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나 조건만을 보고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누가 주신청자가 되면 좋은지, 부동산은 어느 지역에 어느 콘도를 매수하는 것이 좋은지, 부동산 구매와 대출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저희 커넥트인 아시아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MMTH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언제든지 커넥트인 아시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유선을 통해서든 방문 상담을 통해서든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